기원전 323년 마케도니아의 대왕이자 이집트의 파라오이자 페르시아의 왕중왕이었던 위대한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제국을 통치할 후계자를 명확히 지정하지 않은 채 가장 강한 자가 제국을 다스리라 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대왕의 마지막 이단 한 문장은 그의 장군들에게 큰 자극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왕의 죽음 이후 그에 대해 제국은 분열되었고 장군들은 서로 대왕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군웅할 거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계승자라는 의미의 디아도코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서양판 삼국지 개판 5분 전 헬레니즘인 줄 알았더니 헬레니즘이었던 그 시대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군들은 바빌론에 모여 그의 후계를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왕의 후궁 바르시네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헤라클레스가 있습니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대왕의 혈통입니다. 그가 후계자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 아이는 서자입니다. 네아르코스. 제국을 다스릴 왕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후계자는 역시 대왕의 이복 형제 아리다이오스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아리다이오스는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국을 다스릴 능력이 없습니다. 대왕의 부인 록사네가 곧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라면 그 아이를 왕으로 하고 우리가 섭정을 맡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은 모두 각자의 의견을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눈치 싸움의 장이 되었고 장군들은 서로 눈빛을 튀기며 대립했습니다. 그때 왕실 서기장이자 대왕의 참모였던 에우메네스가 이들을 중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합의를 봅시다.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일단 대왕의 부인 록사네의 출산을 기다립시다. 그리고 대왕의 형제 아리다이오스를 필리포스 3세로 즉위시키되 록사네의 아이가 만약 아들이라면 대왕의 혈육 2명을 제국의 공동 통치자로 세웁시다. 그리고 페르디카스, 당신이 그 후견인이 되어 제국의 최고 섭정직에 올라 부족한 왕을 보좌하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에우메네스의 제안은 다른 장군들에게 꽤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어쨌든 2명 다 대왕의 혈통이고 다른 장군들의 불만도 잠재우며 장군들 중 가장 영향력이 있던 총사령관 페르디카스의 야망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회의는 결국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왕의 형제 아리다이오스는 필리포스 3세로 즉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록사네는 사내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록사네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4세가 태어나며 필리포스 3세와 함께 제국의 공동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페르디카스는 회의의 결과대로 제국 섭정의 권한을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 섭정 페르디카스의 주도 아래 광활한 제국의 영토는 각 장군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및 그리스 영토는 마케도니아 섭정 안티파트로스가, 이집트 영토는 이집트 총독 프톨레마이오스가, 드라키아 영토는 팔랑크스 지휘관 리시마코스가, 프리기아 영토는 프리기아 총독 안티고노스가, 카파도키아는 왕실 서기장 에우메네스가, 페르시아는 페르시아 태수 페우케스타스가 다스린다. 페르디카스는 최고 섭정으로서 막대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권력욕과 행보는 다른 여러 장군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그는 안티파트로스의 딸 니케아와 야코네스나 자신의 권력 강화를 위해 니케아와의 결혼을 파혼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여동생 클레오파트라와 결혼하며 자신의 권력과 야망을 키워나갔습니다. 파혼당한 딸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는 분노했고 팔랑크스 지휘관 크라테로스, 이집트 총독 프톨레마이오스 등은 페르디카스를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페르디카스는 제국의 섭정으로서 너무 많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 이제는 대왕의 여동생인 클레오파트라와 결혼까지 자기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고 나중엔 자신과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보며 우리에게 머리 숙이라 하겠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페르디카스는 자기가 대왕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이건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야. 그를 막지 않으면 우리 앞날이 막히게 될 거야. 페르디카스의 권력 강화 행보는 대왕의 여러 장군들 간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던 중 본격적으로 총성을 울리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때는 기원전 320년 이집트를 다스리던 프톨레마이오스가 마케도니아로 운구 중이던 알렉산더 대왕의 유해를 탈취하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왕의 시신을 뺏긴 페르디카스는 분노하며 프톨레마이오스에게 대왕의 관을 반환하라고 거듭 요구했지만 프톨레마이오스는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행동은 페르디카스 주도의 제국 분할에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기원전 321년 이집트 총독의 무례한 행보에 머리끝까지 분노한 페르디카스는 프톨레마이오스를 제국의 반역자로 규정하고 필리포스 3세와 알렉산드로스 4세의 뜻을 받들어 반역자를 처단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국 섭정 페르디카스는 왕실 서기장이자 카파도키아 태수 에우메네스와 연합하여 이집트 정벌을 개시했습니다. 이때 파혼당한 딸 니케아의 아버지
안티파트로스의 군대는 프톨레마이오스를 원조하기 위해 이집트로 구원군을 파견했습니다. 안티파트로스와 함께 마케도니아를 지키던 크라테로스는 카파도키아의 에우메네스를 치기 위해 출정했고,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는 최고 섭정 페르디카스의 군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계승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 군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던 크라테로스는 헬레스폰투스, 즉 다르다넬스 해협 건너에서 에우메네스를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서기이자 문관 출신이었던 에우메네스를 무시한 크라테로스는 거침없이 말을 딸려 돌격하다 에우메네스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일설엔 돌격 중 낙마하여 말에 짓밟혀 죽었다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한편 나일강 전선에선 페르디카스가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를 처단하기 위해 분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의 거대한 자연장벽인 나일강 앞에서 계속 막혔고, 강물과 프톨레마이오스군의 저항이 결국 페르디카스는 나일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제국 섭정 페르디카스는 그의 부하들에게 배신당해 암살되었는데, 이 암살을 주도한 인물 또한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들인 셀레우코스와 안티게네스였습니다. 계승자들의 1차 전쟁은 최고 섭정 페르디카스의 죽음으로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에우메네스가 크라테로스의 군대를 격파하며 분전했지만 이미 자신의 후원자인 페르디카스가 죽어버렸고, 마케도니아인들의 많은 지지를 받던 크라테로스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마케도니아 내부에서조차 에우메네스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어 그는 정치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결국 섭정 페르디카스의 죽음 이후 흩어져 있던 계승자들은 새로운 권력 구조를 논의하기 위해 시리아의 트리파라디소스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페르디카스는 무모한 권력 욕심으로 제국을 분열시켰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 내가 제국의 섭정을 맡겠다. 다른 이의 동의는 필요 없다. 마케도니아 원로인 그대가 섭정을 맡는다면 우리는 안정된 제국을 기대할 수 있겠지. 하지만 내 영토 프리기아 남부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오. 이집트는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한 기반이요. 이집트에 대한 나의 통치에 어떠한 간섭도 용납하지 않겠소. 이 회의에서 제국은 다시 분할되었고 권력 구조는 다시 한번 개편되었습니다. 제국 섭정이자 왕의 후견인은 페르디카스에서 안티파트로스가 되었고, 헤타이로의 지휘관은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카산드로스가, 제국의 전군사령관은 프리기아의 태수 에꼬눈 안티고노스가 맡았고, 페르디카스의 암살을 주도한 공로로 셀레우코스에게 바빌론 영지가, 안티게네스에게 수사 영지가 하사되었습니다. 페르디카스의 침략을 막아낸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의 파라오로서 입지를 더욱 굳히게 되었고, 공동왕 필리포스 3세와 알렉산드로스 4세는 새로운 섭정 안티파트로스의 영지인 마케도니아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페르디카스의 편에 섰던 에우메네스는 제국의 반역자로 규정되었고, 전군사령관 안티고노스가 반역자 처단의 명분으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안티파트로스는 제국 섭정의 자리를 이어받으며 어느 정도 질서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편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네스를 잡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트라파라데이소스 회의의 결과에 따라 안티고노스는 에우메네스를 공격하였고, 그를 카파도키아의 노라라는 산악 요새에 고립시킵니다. 한편 기원전 319년 제국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안티파트로스가 노환으로 인한 병으로 사망해버렸고, 그의 죽음은 당연하게도 또 다른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섭정 자리에 후계자를 지명하면서 개판에 불씨를 남기고 죽었는데요. 바로 자신의 아들에게 자리를 물려주는 것이 아닌 에우메네스에 의해 사망한 크라테로스의 부관 폴리페르콘에게 양보했습니다. 카산드로스의 나이가 너무 어리고 폴리페르콘이 더 유능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당연히 안티파트로스의 아들 카산드로스는 분노하였고, 마케도니아는 또 다시 갈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제국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 유산을 폴리페르콘에게 넘긴다고? 이건 모욕이야? 카산드로스, 너는 아직 젊다. 이 제국을 다스리기엔 경험이 부족하다. 섭정께서 나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이오? 아버지의 결정에 불만을 가진 카산드로스는 안티고노스, 리시마코스, 프톨레마이오스와 동맹을 맺었고, 그리스 일대에선 마케도니아 섭정 자리를 놓고 카산드로스와 폴리페르콘 사이에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폴리페르콘은 카산드로스 연합군에 대항하여 그들의 적인 에우메네스와 손잡고 노라에 포위되어 있던 에우메네스를 지원하였고, 덕분에 에우메네스는 기적적으로 안티고노스의 포위망을 탈출하여 생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폴리페르콘이 남쪽의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원정을 떠나 카산드로스의 동맹 도시를 공략하는 사이, 공동왕 필리포스 3세의 아내 에우리디케 2세가 쿠데타를 일으켜 마케도니아를 접수한 뒤 카산드로스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본국의 쿠데타 소식을 들은 폴리페르코는 자신과 동행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에게 군대를 줘 반란군을 진압하게 하였고, 올림피아스가 마케도니아로 돌아가 쿠데타를 진압하고 공동왕이었던 필리포스 3세와 그의 가족들을 반란죄로 처형했습니다. 기원전 316년 폴리페르콘의 군대를 무찌르고 마케도니아로 올라온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에 있던 올림피아스를 고립시켰습니다. 결국 올림피아스는 카산드로스에게 항복하였고, 이로써 카산드로스는 마케도니아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산드로스는 올림피아스를 재판에 회부하는데 그녀의 죄목은 국왕살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어머니 올림피아스는 결국 재판에서 처형 판결을 받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카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를 접수함에 따라 남은 왕이었던 어린 알렉산드로스 4세와 그의 어머니 록사네는 카산드로스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